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끔찍했던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작년에야 종지부 찍고 싱글맘을 선택한 주부입니다. 아이는 딸아이 하나 제가 데리고 이혼했고요. 제가 원래 살던 친정집 주택으로 이사와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야 평온하게 저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기분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은 짧지만 35에 결혼해 지금 나이가 벌써 40 중반입니다. 결혼을 늦게 한 만큼 남들 눈에 잘 사는 걸로 보이고 싶기도 했고 실제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지라 이기적인 남편놈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연 보내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니다 싶으면 정말 빨리 갈라서기도 하거니와 배우자가 무시한다거나 인격 모독을 하면 절대 참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참고 산 세월 얘기하면 다들 바보 같다 하실 게 뻔하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까지 했으니까요. 물론 제가 자의로 모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아도 제가 평생 의지하고 살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남편놈이 저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이혼 생각한 적 많아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 이혼은 안 된다고 스스로 옥새를 채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닫고 아이가 있음에도 미련 없이 이혼했습니다. 나의 배우자는 저의 희생과 수고로움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지난 세월 결혼 생활을 참 잘못했구나 하고 단번에 깨달았네요.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꼬인 건 아니에요. 결혼이 둘 다 늦긴 했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둘 다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저나 남편은 둘 다 편모스라에서 자랐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느낀 건데 그 사람은 자기 집안과 경제력에 대해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좀 자신감이 없었고 제가 편모스라인 걸 알았을 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랑 결혼하면 적어도 처가에서 반대할 일은 없겠다. 그렇지? 너나 나나 온전치 못한 가정이라 서로 구제해주는 거나 다름없지 뭐. 안 그래? 솔직히 너나 나나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흠이라면 이게 흠이잖아. 내가 암만 잘나봐라. 홀어머니라고 하면 딸 가진 부모들이 허락 쉽게 안 할걸? 물론 너도 마찬가지지. 근데 저는 남편이 하는 말 듣고 묘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부모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물론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레 겁먹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건 비슷한 너랑 나랑 결혼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논리가 저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온전치 못한 가정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엄마 나 누구보다 애써서 키워주셨는데 흠 있는 가정이라고 폄하하고 싶지 않아. 오빠도 그래. 어머님 생각해봐. 아들, 딸 잘 키워보시겠다고 장사하시면서 힘들게 사신다며. 그럼 더 당당하게 자신감 가져. 나는 내가 엄마랑 둘이 산다고 해서 오빠랑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때 남편이 찌질이 같은 생각을 왜 몰라봤는지.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 제가 대인배였네요. 남편은 저와 자신을 거의 비슷한 처지이니 결혼하기도 쉽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마랑 둘이 살긴 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이 저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이혼은 엄마한테 커서 들었습니다. 아빠 잘못으로 이혼하신 거라 엄마가 아빠에게 꽤나 재산 분할을 받아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는 이혼하시기 전부터도 본인 가게를 해오셨던 분이라 가정이 어려웠던 기억은 없습니다. 저 대학 때까지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게 서포트 해주시기도 했고요. 결혼할 때도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자격지심 가질까봐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우기고 우겨서 한 겁니다.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 해서 절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남자 만나는 줄 모르고 대단한 집안 남자들 선자리 알아받아 주시는 거 거절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처음에는 사실 엄마가 남편을 그닥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홀어머니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른들은 사람을 딱 보면 느낌으로 아시는 건지 그 당시 엄마는 처음에는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너무 좋다는 말도 하고 남편 될 사람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결혼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혼까지 한 건 남편이 장남의 홀어머니긴 했지만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정말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그런가 살갑고 다정한 시누이가 저에게 언니 언니하며 따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남편 욕할 건 한 바가지이지만 우리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사실 욕이라고 할 만한 거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에 어머님 만났을 때가 사귀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엄청 어려운 어른이었어요. 근데 자주 뵙고 점점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딸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첫인사 당시에 눈이 정말 많이 온 날이었는데 친정엄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선물을 들고 옷이랑 신발이 좀 엉망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했던 말을 10몇 년이 넘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굳은 날 오는 손님이 좋은 손님이라던데 새아가 인사 오는 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우리 집에 복덩이가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 한눈에 알아보긴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예물 보러 갔던 날 한복 맞추고 예물 보러 시어머니랑 같이 갔었어요. 예물비는 남편, 저 각 100만 원씩 각출했고 원래 반지만 맞추기로 했었는데 어머니가 자꾸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목걸이, 팔찌, 귀걸이도 추가로 맞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길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마음을 눈치채시고서는 내가 딸 시집 보낸다면 꼭 이런 거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 이런 걸 며느리한테 소원 풀어보는구나. 아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각 돈 내서 맞추기로 한 반지까지 다 시어머니께서 해주셨어요. 결혼할 때도 많이 못 보태주신다고 너무 미안해 하신 데다 결혼하고 나서는 잘 살라고 아들 모르게 저한테 쌈짓돈을 챙겨주시며 살림에 보태라고까지 하셨어요. 너희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마누라 복이 있나 봐. 너처럼 야무지고 똑똑한 처를 얻다니 말이다. 내 아들이지만 속 좁은 구석도 있고 첫째라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워서 이기적인 면도 있는 놈이야. 혹시나 살면서 너 힘들게 하거나 여자 말 안 들으면 어려워 말고 나한테 말해줘. 네 선에서 안 되는 건 이 시어미가 해결해주마.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자 이거 받아라. 이거 내 앞으로 축의금 들어온 거야.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내가 이 돈을 마음 편히 쓸 수가 없겠더구나. 해준 것도 없이 내가 아들 결혼시켰다고 이 돈을 어떻게 내가 가지겠니? 이 돈은 네가 잘 가지고 있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사는 데 쓰고 저축을 하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비상금으로 두고 쓰도록 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축의금을 주시면 어째요? 이건 어머니가 그동안 주변에 많이 뿌리신 돈 돌려받는 건데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어머니. 지금은 필요한 것도 딱히 없고요. 저는 어머니가 주시는 돈을 긋고 마다했는데요. 가지고 있으면 요긴하게 쓸 일이 있을 거야. 너 알다시피 내가 지금 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니?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좋은 거지. 어서 마다하지 말고 받아놓으렴. 제가 난감해하니 옆에 있던 시누이도 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언니 그래요. 얼른 받아 넣으세요. 엄마가 이거 오빠 몰래 언니 주겠다고 계속 벼르고 계셨어요? 원래 이런 돈은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오빠한테 돈 있다는 말 절대 하지 말고 이건 언니가 없는 돈인 양 가지고 있어요? 얼른요. 아이 참. 제가 이 돈을 어찌 받아요, 아가씨. 저는 마다했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억지로 제 가방에 돈 봉투를 찔러 넣어가시면서까지 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돈 액수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비상금으로 넣어두고 나중에 어머니랑 시누이 여행이나 보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돈 건네었다는 시어머니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예뻐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과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했지만 사실 신혼 때는 많이 싸웠습니다. 밥 먹고 그릇 치우는 거로도 싸우고 청소하는 걸로도 싸우고. 근데 한 번은 저랑 싸우고 시댁을 갔는데 저랑 남편 사이가 냉랭하니 어머니가 딱 눈치를 채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 분위기가 왜 이래? 혹시 싸웠니? 제가 눈치 보면서 대답을 못하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모른 척 해주세요. 사소한 일로 좀 다퉜는데 티 많이 났어요? 부부싸움이야 뭐 늘 있는 일인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더니만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니들이 이렇게 티를 내는데 내가 어찌 모른 척을 해. 부부싸움 한 거 엄마가 모르길 원했으면 집 나서기 전에 해결했어야지. 너는 남자놈이 네 와이프 얼굴 어두운 거 보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안 나오더냐? 남자가 마누라한테 자존심 세워서 어디다 써먹어? 네가 잘못한 거 없어도 잘못했다고 마음 풀어줬어야지. 시댁에 오면서 네 처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는 바람에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요. 아이 참, 엄마. 내가 잘못한 거였으면 잘못했다고 하죠. 잘못한 거 없으니 그렇지. 엄마는 아들이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럼 네가 마누라 기선제압하고 살 거냐? 못난 놈 같으니. 세상 천지 제일 못난 놈이 너처럼 여자 이겨먹으려는 놈이다 이놈아. 네 아버지도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대체 뭘 보고 배운 거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서 불편한 건 알지만 지금 살림을 새아가가 주로 하잖아.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다만 아들 네가 맞춰주는 게 맞다. 이런 거 조금 바꾼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니? 아이씨,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자기 처 얼굴에 그늘지게 하는 거는 남자가 못나서 그렇다는 것만 알아도. 어머니는 이렇듯 늘 며느리 편에서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많이 싸웠던 건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꼰대 같은 면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재서 거의 반반 결혼하면서 집 얻을 때는 대출까지 받았는데 결혼 후 남편은 혼자 있는 우리 친정엄마를 챙길 생각도 안 하고 주말마다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란 소리도 안 하셨는데 남편이 마치 숙제하듯 자기 어머니를 챙겨야 한다고 매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나 장가 보내고 말씀은 안 하셔도 엄청 마음 허하실 거야. 당분간은 매주 가서 어머니랑 식사 한 끼는 하자. 저도 어머니가 좋으신 분인 거 알고 챙기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도 같이 챙겨드리자는 말 없이 자기 엄마만 챙기자는 소리 하는데 반발심 안 생길 여자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논리냐고 따졌죠. 그렇게 치면 우리 엄마는? 어머니는 아가씨라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잖아. 가까이 사는데도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든데 자기 어머니 챙기자는 말만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만 남자랑 여자랑 같아? 원래 결혼하면 친정일은 아무래도 시댁에 비해 배제되는 게 맞고 시댁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예의지. 그게 기본도리 아니야? 싫으면 오지 말던가. 그래서 진짜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집에 혼자 간 남편이 가자마자 바로 쫓겨왔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한 아들놈 자꾸 주말마다 와서 먹고 가는 거 힘들다면서 앞으로 오란 말 안 하면 오지 말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 말 듣고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명절에 시댁에 가도 어머니는 음식 바리바리 싸주시면서 얼른 점심 되기 전에 친정엄마한테 가서 같이 밥 먹으라고 하셨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친정을 챙기거나 친정에 간다고 하면 서운한 기색을 매번 내비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효도받는다 생각 안 하시는데도 꼭 한다는 말이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나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편하게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본다나요? 본인이 생각한 며느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며느리 도리를 은근히 강요하는 남편과는 다르셨어요. 어머니는 집이 시댁에서 10분 거리인데도 아이 낳기 전 완전 신혼 때는 저 부담스러울까봐 자주 오지도 않으셨어요. 친정도 가깝지만 시댁은 더 가까웠는데 어머니께서 가끔 신혼집 동네나 근처 오시는 일이 몇 번 있으셨거든요. 저희 집 오실 때도 꼭 전화하고 방문하셨습니다. 절대로 먼저 집에 안 들어오시고 집 앞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고 일어나시거나 밥 사주시고 쿨하게 떠나셨어요. 집에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해도 너네 잘 사는 거 봤으면 됐다. 이러고 가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올 때 아니면 불쑥불쑥 찾아오거나 우리 집에 와도 오빠 집이라고 함부로 들쑤시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도 제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랑 시누이 만난 거 당연히 복받은 일이라고 얘기했죠. 엄마는 김서방이랑 좀 부딪히는 게 있더라도 시어머니가 네 편이니 가급적 큰일 아니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때도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낳아도 산후조리나 아이를 봐주시는 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직장 복귀한다고 하니 어머니가 우리 딸 등어원을 맡아주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닌 거 직장맘들은 아시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큰딸 학교 갈 때까지는 어머니랑 시누이가 돌아가면서 애 케어해 주시고 저 일하는 동안 걱정 안 하도록 어린이집이며 병원이며 데리고 다니면서 살뜰히 챙겨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3년간 주말부부 생활했었는데 거의 육아가 제 몫이었거든요. 남편은 주말에 와서도 거의 누워서 잠을 자거나 힘들어했기 때문에 육아를 분담하는 건 거의 힘들었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아이 낳고 사이가 좋아진다는데 저는 무심한 남편에게 점점 불만이 쌓였고 남편은 남편대로 편히 쉬게 안 하고 잔소리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서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매번 같은 문제로 싸우는 것도 지치긴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게 참 많았어요. 반반 결혼했고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 딱히 없으니 자기는 우리 엄마를 챙길 이유가 없다나요? 그때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개논리 펼치는 거 보고 처음 이혼도 생각해봤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좋긴 하지만 제가 하는 거 반만이라도 우리 엄마에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남편은 우리 엄마 생일이든 어버이날이든 한 번도 먼저 전화하거나 사위로서 살갑게 군 적이 없었어요.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하더니만 막상 살면서 우리 엄마 챙기는 건 귀찮아했죠. 우리 엄마도 세월 흐르면서 많이 늙으신 데다 그 무렵에는 초기 암 진단받고 수술도 하셨던 터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말 들으면서도 안부 한 번 안 물었어요. 제가 엄마 때문에 아이를 오래 어머니에게 맡겨놓으면 그걸로 성질을 부리기나 했죠. 매번 자기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면서 잘하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듣기 싫던지요. 아이를 맡아 봐주시니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더 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법인데 한창 육아로 힘든 시기에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했던 건
그야말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니지만 술을 좋아해서 저랑 연락두절되는 문제로 속을 엄청 썩이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사이 시누이도 좋은 신랑감 얻어 시집을 갔습니다. 시누이는 초등교사였고 같은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 시집을 갔는데 그 즈음에 집에 우환이 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어머니가 칠순을 훌쩍 넘기긴 했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총기가 낭낭하셨고 손주도 저보다 더 깔끔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말을 하긴 했어요.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잊어버리시는 건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큰일이 한번 생겼어요. 초기에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시고 배회하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뭔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제야 남편과 급하게 병원을 알아보고 검사를 했는데 이미 초기는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보살핌이 필요해 혼자 지내기는 어려운 단계셨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섭더라고요. 시누이가 지방에 있다 보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하루 걸러 하루 전화하며 엄마 걱정을 했고 자자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에게 자기 엄마 신경 쓰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자기가 챙기는 게 맞다면서요. 그런데 남편 놈은 달랐습니다.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 당연하듯 자기 엄마를 모실 생각이라고 시누이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두면 절대 안 되겠다. 운주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조만간 어머니 집 정리하고 내가 모실 생각이니까. 이제 나도 지방 근무할 일이 없으니 당연히 아들인 내가 모셔야지. 오빠, 아무리 그래도 언니랑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상태 안 좋은 건 나도 걱정이지만 모시는 건 다른 문제야. 자식도 치매 환자 돌보기 어렵단 말 몰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금 대소변 못 가리는 것도 아니고 정신만 오락가락 하시는 건데 같이 사는 게 뭐가 힘들다고. 장남이면 당연히 할 일이고 내일이면 이 사람 일이기도 해. 여보, 나도 어머니 걱정되긴 하지만 모시는 건 얘기가 달라.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도 다니는데 나랑 상의도 없이 당신 혼자 왜 결정해? 당신이 어머니 수발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던가. 그래 좋아. 내 엄마 내가 챙기는 게 뭐가 어렵다고. 당신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 시누이는 중간에서 내 눈치를 엄청 보는 시누이 때문에 남편에게 더 화를 낼 수도 없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어머니가 펄쩍 뛰셨습니다. 치매라고 해도 그때는 정신이 대부분 온전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렇게 1년가량을 더 버티셨지만 약을 먹어도 진행되는 병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우리 딸 키울 때까지 생각하면 저는 시어머니가 아픈 걸 외면 못하겠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제가 힘들겠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신 거 생각해서 마지막 도리한다고 생각하라고 하시길래 저는 어머니를 결국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장은 접을 수가 없어서 낮에는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오후에는 남편과 제가 교대로 케어하는 식으로 근 5년을 케어했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는 예전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성품도 병이 이기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치매 어머니를 절대 자식이 감당 못하니 요양원에 보내라며 입을 모아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흔히 벽에 똥칠한다고 하죠. 우리 어머니는 저 많이 고생 안 시키려고 하셨는지 그렇게 고약스러운 증상은 안 보이셨어요. 결국 제가 5년째 모시던 해에 곡기를 끊고 한 달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돌아가실 때는 병원에 모셨고요. 사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병환도 있으셨어요. 장례 치르는데 남편이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자기가 효도 못했다고 잘해드린 것도 없다면서 가슴을 치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얄밉더라고요. 제가 자기 엄마 수명을 단축시킨 것도 아닌데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얄밉더라고요. 당신이 조금 더 정성을 다했으면 우리 엄마 적어도 3년은 더 사실 수 있을 분이셨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건 당신이 진심으로 안 모셔서 그런 거라고. 어머니 돌아가셔서 슬픈 건 이해하지만 당신 말 조심해. 내가 5년간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 어머니 기저귀 한번 간 적 없으면서 그딴 식으로 말할 자격 없어. 당신 미운 거 생각하면 당신 어머니 내가 안 모셔도 당신 나한테 할 말 없는 사람이야. 그래 오빠. 언니한테 말 너무 심하다. 나도 언니가 얼마나 애쓰는지 다 아는데. 그리고 자식은 우리잖아. 언니는 며느리지 엄마 자식 아니라고. 오빠 진짜 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오빠는 내가 시어머니 5년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그래 당연히 네가 할 일이다 할 수 있어?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시집 갔으면 당연히 시댁이 먼저라 우리 엄마는 신경 안 쓴 거잖아. 신우이는 남편이 하는 말에 어이없어하며 화를 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저 정도까지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의 죽음으로 밑바닥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을 들어줬지만 이미 남편에게 마음의 상처는 다 받은 상태였어요. 정말 이혼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왔지만 아이가 보고 있어서 참고 참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유산이라고 남겨받은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는 30년 된 임대 아파트라 보증금이라 봤자 1억도 되지 않았고요. 그마저 합가할 때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머니 치료비로 썼고 납골당 보증금 2천만 원 내고 나니 남는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지만 저는 어머니 잘 보내드리기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게 어머니 장례 마치고 나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혼자 계시던 친정엄마가 또 문제였습니다. 노인들이 혼자 잘 사시다가도 칠순이 넘어가면 한 번씩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비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낙상을 크게 당하셨는데 골반뼈가 골절되는 바람에 큰 수술로 꼼짝없이 병원 시세를 몇 달이나 지셔야 했습니다. 몇 년 전 암 수술하실 때 체력이 확 꺾이셔서 하던 가게도 관두셨지만 5년간 건강관리 잘하셔서 재발 안 하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 뜻밖의 사고였죠. 그래서 한동안 저는 또 엄마 병간호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긴 했지만 그동안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너무 약해진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아프시니까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시어머니지만 생전에 저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못해드린 게 많은 것 같아 후회도 많이 했고요.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엄마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제가 곁에서 모시고 추후에도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렵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그러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남편 역시 당연히 그러자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미쳤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다리뼈 부러져서 거동도 힘든 양반을 어떻게 집에서 모시고 살아? 제발 생각 좀 해라. 아무리 당신 엄마라지만 당신도 노인네 병시중하는 게 쉬울 것 같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있는데? 난 싫어. 내가 왜 내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야 하냐? 정 장모님 모시려면 요양원으로 보내야지. 미쳤다고 모시냐?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당신이 아예 장모님 집으로 가버리던가. 솔직히 남편이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저만 아는 사람이라지만 제가 자기 엄마 모시고 산 세월이 얼만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싫다고 말하는 거 보니 그야말로 오만정이 떨어지는 게 이 느낌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 당신은 우리 엄마랑 한 집에서 지내는 거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지? 내가 5년 동안 무슨 바보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네. 뭐? 나더러 장모님 집으로 가라고?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 나는 죽어도 또 내 집에서 노인네 냄새 맡으면서 살 생각 없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꼭 모시겠다면 이혼하고 당신이 알아서 모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너희 엄마 모시고 나가든가 아니면 오늘 끝을 내자.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까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더라고요. 좋아. 이혼?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고맙네. 우리 이혼하자. 깔끔하게 딱 둘로 갈라서 헤어져. 나는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부터 이혼을 맨날 생각하고 살았어. 내가 참고 산 게 당신이 좋아서 산 줄 아니? 근데 지금 당신 말하는 꼴을 보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다. 도장 가지고 와. 내일 당장 이혼 도장 찍자. 그래, 맘대로 해봐. 나랑 이혼해서 그나마 있는 집 한 칸 팔면 뭐 2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어떻게 살래? 네 친정엄마 30년 된 그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가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뭐? 나랑 이혼 생각했다고? 야, 나도 너랑 결혼한 거 후회했어. 남들은 처가 잘 만나서 호요식하면 사는데 난 뭐냐? 다들 사업이니 뭐니 내 나이 때 떵떵거리며 살아. 나는 월급쟁이 생활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인간이더라고요. 남편 놈 악쓰는 거 보고 저는 이미 저 당시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갈라서 자는데 더 할 말이 있나요? 저도 지난 세월 남편 성질 참아주고 산 시간이 스쳐가면서 이젠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말 없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그놈하고 살면서 그래도 제가 알뜰하게 살았더라고요.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하고 양육비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는데 그 돈 가지고 저는 회사 그만두고 가게를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친정엄마 집으로 들어가 엄마 보살피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무시하는 제가 나고 자란 단독주택으로 말입니다. 엄마가 저 이혼할 때 마음 아파하셨지만 이혼을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너 애쓸 만큼 했었고 할 만큼 했다. 김서방이 너를 저렇게 무시하고 사는 줄은 엄마도 진짜 몰랐어. 네가 어머니한테 할도리 하는 거 보고 너한테 잘하는 줄 알았지. 나한테 잘하는 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니. 너 이제 편하게 살아. 엄마도 너 이혼하는 김에 더 아프기 전에 재산 정리 다 해서 너한테 줄 거야. 너도 그런 줄 알고 마음 편히 이혼해. 저도 엄마가 상가 2개와 지금 사는 주택, 월세 놓은 오피스텔, 얼마간의 현금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정확히 얼마의 재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숙려 기간 중에 엄마가 그동안 증여 절차를 진행했는데 글쎄 한 달에 엄마가 월세로 들어오는 돈만 1,0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돈 걱정 없이 사시고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줬구나 하고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이참에 오래 산 단독주택도 처분하자고 했는데 저는 아예 리모델링을 해서 집을 지키고 싶더라고요. 살기 좋게 집을 리모델링한 후 저는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혼은 살던 집을 처분해 재산 분할한 돈으로 집에 가까운 곳에 상가 하나를 얻어 작게 카페를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지만 관공서 근처라 수입도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을 쓰니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겨서 엄마랑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혹여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할 아이가 신경 쓰여 한동안 우리 세 식구에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이 흘렀는데 남편 놈이 자기 새끼는 생각이 났는지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연락이 한번 왔더라고요. 마침 양육비를 2달 안 넣고 있던지라 경고도 할 겸 한번 보자고 하고 제 가게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만난 전 남편놈 행색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자 손길이 안 닿아서 그런가 호라비 냄새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확 풍기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카운터에 있는 거 보고 살짝 놀라는 듯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직장 그만두고 커피숍 사장하는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미안한데 우리 딸 이따 학교 끝나고 오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 그리고 왜 2달 동안 양육비 안 붙이는지 설명 좀 해줄래? 그게 사정이 좀 있어. 근데 당신은 여기서 뭐해? 약속 장소에서 당신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회사는 어쩌고? 그런데 어쩐지 남편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이제 이혼한 마당에 숨길 이유도 없고요. 아르바이트라니. 나 여기 사장이야. 이 가게 내 거고.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집 한 돈으로 샀지. 그냥 쉬엄쉬엄 하고 있어. 월급보다 훨씬 낫네. 이제 나도 편하게 사나 싶어서 요즘은 사는 게 재미있어. 아마 당신하고 이혼 안 했으면 몰랐을 세상이겠지. 남편 놈은 씁쓸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당신은 잘 사나 봐. 나는 그 돈 재수없게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다 날렸는데. 그래서 요 몇 달 양육비를 못 보냈어. 회사 퇴직금까지 다 뽑았어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당분간 이해 좀 해줄 수 있을까? 뭐? 당신 참 대단하다. 어쩜 그 돈을 짧은 시간에 날려먹어? 대체 뭘 했길래? 하긴 이제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뭐. 양육비는 그래서 언제부터 준다는 거야? 일 구하는 대로 마련해볼게. 근데 당신 엄마는 어찌 잘 지내고 계셔? 지난번에 들으니까 거의 회복하셨다며? 많이 건강해지셨어. 내 상가에서 월세도 나오겠다. 이 가게도 내 것이겠다. 뭐 돈 걱정 없으니 나빠질 게 없지. 사실은 엄마가 나한테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던 재산이 있으셨거든.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엄마가 증여해 주셨어. 나 편하게 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앞가림 잘하고 우리 딸 양육비나 잘 붙여. 아빠인데 설마 그 정도 도리 안 할 생각은 아니지? 나한테는 그렇게 며느리 도리 강요한 거 기억 안 나? 당신 도리를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잖아. 전 남편은 제가 증여받은 재산 얘기를 술술 털어놓자 얼굴 표정이 점점 상기되더니만 급기야 제 말을 끊더라고요. 뭐? 상가? 월세라고? 당신 대체 뭐야? 이혼할 때 장모님이 증여하셨다니 장모님이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재산을 전부 알릴 이유는 없잖아? 그게 아니지. 당신 엄마 재산 나한테도 이혼 전에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근데 당신이 일부러 나 속이고 이혼하고 증여받은 거 아니야? 이건 사기 이혼이야. 당신이 재산 빼돌리려고 나한테 이혼 유도한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당신 대체 증여받은 재산이 정확히 얼마야? 상간이 월세니 전부 여기다가 적어줘. 내가 법적으로 다 따져서 절반은 내가 받아야겠다. 사람이 돈이 궁해지고 궁지에 몰리니까 저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나 싶어 화가 아니라 기가 차더군요. 사기 결혼은 들어봤어도 사기 이혼이라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절반은 당신한테 권리가 있다니? 당신 진짜 미쳤니? 뭐 법을 잘 아나 본데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나야말로 당신 고소해야겠다. 공갈 협박으로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주는 재산에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거짓골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니? 그래도 우리 딸 아빠라서 얼굴은 보고 살게 해주려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도 없어진다. 나 당신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야겠어. 어디 지금 내 돈 절반 네 거라는 주장 소송이라도 해서 잘해봐. 과연 당신 주장 받아줄 변호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부르기 전에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줄래? 제가 112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 남편이 일단은 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놈은 제가 가진 재산에 이미 눈이 돌아가 있었고 어쩐지 그게 끝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은 며칠 후부터는 다른 작전을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저한테 참여하고 싹싹 비는 작전으로 나오면서 재결합을 하자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딸 생각해서 이혼한 거 취소하고 재결합하면 안 될까?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당신이랑 헤어지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내 동생도 나 다시는 안 보고 산다고 절연했단 말이야. 나 정말 도와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 근데 당신이랑 나는 우리 아이 부모잖아. 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디다 대고 여보야! 이 인간아, 우리 남담이야. 내 돈 차지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니? 당신 복, 당신이 찬 거 확실히 알아두길 바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우리 엄마 싫으니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 잊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유치장 신세 질 줄 알아? 전 남편이 더 읍소하며 매달리길래 결국은 경찰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저는 전 남편이 저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 후 자기 먹고 살기 바쁜지 다행히 저에게 더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가끔 문자로 후회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는 찌질한 짓은 하고 있답니다. 저 놓친 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후회할까 생각하니까 그거와는 참 고소하네요. 이혼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깔끔한 이혼과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기적이었고 저에게 며느리들이만 외치던 그 인간. 아마 마음심보를 배우자에게 못되게 쓰는 놈이니 남은 생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혼 후 평안을 찾았고요. 엄마와 딸아이와 함께 앞으로 여행도 다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재미있게 살려고 해요. 남편은 싫지만 저에게 늘 자상했던 예전 시어머니는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하려고요. 제가 이혼 후 시누이와 연락은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요. 어딘가에서 전 시누이가 저의 사연을 듣고 있다면 그래도 저를 올케로 좋아해줬던 세월은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같이 힘든 일은 겪지 않고 이렇게 사연으로만 접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